가끔 집안이 이유 없이 적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마치 누군가가 거실 한쪽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 오래된 옷장에서 어느 날 문득 묘한 냄새가 스쳐가면 마음이 괜히 서늘해집니다. 왜 이러지? 그냥 기분 탓이겠지. 스스로를 다 이르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무거움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집안 어딘가에 떠난 사람의 물건을 두고 계신가요?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이름이 새겨진 낡은 가방, 마지막으로 쓰던 작은 물건 하나. 버리자니 너무 냉정한 것 같고, 그렇다고 꺼내놓자니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계신 건 아닌가요?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떠나도 기운은 그 자리에 남는다. 죽은 사람의 물건은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이 그대로 스며든 작은 기운의 그릇입니다. 처음엔 그 물건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운은 점점 무거워지고 때로는 살아있는 사람의 복과 건강마저 눌러버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요즘 들어 이유 없이 기분이 쓸쓸해지거나 자주 잠에서 깨고 마음이 쉽게 지치는 이유가 그 물건이 내 삶에 남긴 보이지 않는 기운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품이 집안에 어떤 기운을 남기는지, 왜 마음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정리하고 기운을 맑게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집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작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복채를 대신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을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이 순환하는 하나의 몸으로 봅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놓인 물건들은 마치 혈관을 흐르는 피처럼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유품은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의 기운이 스며든 특별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만 담겨 있다면 오히려 마음의 버팀목이 되지만 오랫동안 방치되면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과 충돌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리에 유품이 있으면 그 영향은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현관 근처에 있는 유품. 현관은 집안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이자 복과 재물이 스며드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현관에 유품을 두면 들어오는 기운이 문 앞에서 한 번 걸리게 됩니다. 이유 없이 집에 들어올 때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문을 여는 순간 한숨이 나오는 것, 이것이 유품 기운의 대표적 신호입니다. 두 번째, 침실과 머리맡에 두는 유품. 침실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떠난 사람의 물건을 침실에 두면 수면 중에도 그 기운이 머리맡에서 맴돕니다. 특히 자주 악몽을 꾸거나 새벽에 이유 없이 깨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 유품 기운이 수면 에너지를 방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실 구석에 방치된 유품 박스. 거실은 가족이 함께 기운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실 구석에 박스를 쌓아둔 채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았다면 그 자리가 집안의 에너지 고립지대가 됩니다. 이곳에서 탁한 기운이 늘어나면 가족 간의 대화가 줄고 집안 분위기가 점점 침체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벽장 깊숙이 숨겨둔 유품. 벽장 속에 넣었다고 해서 기운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햇빛도 바람도 닿지 않는 공간에서 기운은 더 농밀하게 농축됩니다. 그래서 가끔 문을 열면 괜히 마음이 쓸쓸해지거나 어두운 기분이 스며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현상을 음기가 눌린 자리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오래된 사진과 옷. 사진과 옷은 사람의 체온과 표정을 고스란히 품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래 보관할수록 좋은 기운도, 미련과 슬픔의 기운도 같이 농축됩니다. 마치 그 사람이 지금도 집에 머물러 있는 듯한 묘한 기운이 남아있게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 중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품을 어떻게 정리하고 공간의 기운을 다시 맑게 하는지 하나씩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유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과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도 무조건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은 간직하되 기운은 맑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품을 밝은 곳으로 옮기세요.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둔 물건은 그 자리의 기운과 함께 눌리게 됩니다. 먼저 작은 실천으로 유품을 햇빛이 드는 곳에 잠시 놓아보세요. 해가 드는 창가나 거실 테이블 위에 반나절만 두어도 물건에 스며든 음기가 많이 가라앉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물건과 당신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이 조금 생깁니다. 두 번째,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유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먼지와 함께 정체된 기운이 더해집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표면을 닦아주고 작은 물건이라면 소금물에 살짝 적신 천으로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소금은 예로부터 음습한 기운을 정화하는 물질로 쓰였습니다. 닦으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는 편하게 쉬어도 돼.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만으로 당신의 마음도 한층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간직할 물건과 보내줄 물건을 구분하세요. 모든 유품을 남겨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위로가 되는 물건이라면 하나 정도는 곁에 두어도 됩니다. 하지만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상자,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물건이라면 그건 이미 기운이 당신을 눌러버린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보내기 전 감사의 인사를 전하세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인연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버리기 전에 잠시 두 손에 올리고 마음을 가다듬어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제 이 물건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내 곁에서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와 작별의 마음을 전하면 당신도 그 물건도 마음 편히 놓여집니다. 다섯 번째, 정리 후 공간을 깨끗하게 비우세요. 물건을 치운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 바람을 들이세요. 창문을 활짝 열고 소금물로 바닥을 한번 닦아주세요. 그리고 작은 화분이나 밝은색 쿠션을 놓아 새로운 생기를 채워주세요. 이것이 공간 기운을 바꾸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것은 기억뿐이다. 기억은 가슴에 두고 물건은 흘려보내라. 이제는 당신의 삶에 더 많은 빛과 생기가 스며들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 죽은 사람의 물건을 두면 생기는 일과 그 기운이 남아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운을 맑게 하는 정리법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그래도 이걸 버리면 그 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남아 있으신가요? 그 마음 너무나 자연스럽고 소중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억은 마음속에 남아야 복이 되고 물건에 머무르면 그리움이 짐이 된다. 언젠가 당신이 힘들 때 그 물건이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면 이제는 고마운 인연에 인사를 하고 서로의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먼지 쌓인 유품을 햇볕에 내어놓고 깨끗이 닦으며 고마움을 전하고 필요하다면 차분히 작별을 준비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당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풍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대운을 끌어당기는 풍수 비법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행운과 번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을 부르는 공간이었습니다.